자, 345페이지 우리 안전진단이 나오는데요. 자, 요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요. 물론 작년하고는 전혀 달라졌죠. 거의 이제 중요한 데 밑줄을 잘 그으셔야 됩니다. 가로 1번에 안전진단 실시 의무라는 걸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정비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이제 도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밑에 박스 안에 1, 2, 3번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번 똑같고 3번 똑같아요. 그래서 요청했을 때 요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요. 박스 위에 있는 문장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일로부터 30일에 동그라미 치고요. 시험에 많이 나왔죠. 30일 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게 30일내예요. 그 다음에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마지막 문장에 나오고요. 동그라미 4번은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요청을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고 이제 가로 2번의 안전진단 대상은요. 우리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공동주택이 건축물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 예전에는 주택단지 내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단지 내 상가 같은 거는요.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이거 건축물로 개정한 이유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지 내 상가도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1, 2, 3, 4번은요. 시험에 이미 다 출제된 적이 있어요. 1, 2, 3, 4번은요. 안전진단을 안 받는 것, 안전진단 대상에 제외할 수 있는 것. 1번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됐을 때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하는데 이미 무너졌는데 무슨 안전진단이 필요하겠습니까? 2번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할 때 3번 정비법 시행령 별표 1이라고 있어요. 별표 1이요. 2페이지 반 정도가 돼요. 분량이. 그래서 별표 1을 다 써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예. 별표 1 3호 라목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2페이지 반이라고. 수에 관한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는 약 3분의 2라고 써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이 약 3분의 2예요. 충족하는 경우 잔여 건축물 약 3분의 1을 말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3분의 2가 이미 노후 불량 판정을 받았으면은요. 나머지 3분의 1은 안전 진단할 필요가 없어. 이미 철거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3분의 2 이상이 안전 진단이 끝나서 노후 불량 건축물 해당이 된다. 나머지 3분의 1은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4번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진입도로 같은 게 있는데 진입도로가 설치될 예정지 위에 있는 건물은요. 무조건 철거하죠. 무조건 철거하는데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4개는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이제 실시 여부 결정이 나오는데요. 현지 조사를 통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자, 안전진단 기관이 3개가 나와요. 박스 안에. 1번 안전진단 전문기관, 2번 한국시설안전공단, 3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가지가 안전진단기관인데 시장 군수나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요 1번을 불신해요. 2번, 3번을 믿어. 그래서 공단이나 연구원을 믿고 1번을 불신한다고요. 요걸 물어보는 지문도 시험에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 예.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한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누구예요? 1번. 1번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뭔가 의심스럽다. 2번 공단이나 3번 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뭐 처음부터 2번이나 3번한테 맡기지, 그렇죠? 예, 괜히 1번을 바보를 만들죠. 예. 동그라미 4번도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왔죠.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구분 2가지로 구분합니다.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는데 원래 안전진단이라는 게 당연히 구조안전평가지 세상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라는 게 무슨 안전하고 관련이 됩니까? 그런데 3년 전에 재건축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주거환경 중심 평가라는 걸 집어넣고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무조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상계동 아파트라든가 서울의 목동 아파트는요.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다 지상에다 세워요. 그래서 화단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상계동 아파트는 화단이 없어. 아파트에. 아파트에는 오로지 지상에 차만 있을 뿐이야. 일요일날 차 한 대 빼려고 그러면 차 10대 앞에 걸 빼야 돼. 예.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아직 건물은 덜 낡았어요. 건물은 멀쩡하거든요. 재건축 안 돼. 뭐 이것을 재건축을 좀 빨리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주거 환경 중심 평가라는 기준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하 주차장 없으면 불편해서 재건축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러면 재건축 경기가 살아날 줄 알았어요. 3년 전에. 안 살아나고 그 효과가 지금 생기려고 그래. 지금. 약을 먹었는데 지금 생기려는 거야. 3년 전에 먹은 약이 지금. 근데 나라에서는 지금 재건축을 다시 죽이겠다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아두셔야겠다. 예. 가로 5번의 안전진단 비용 부담은 원칙은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한다. 감동받았는데 동그라미 2번 보면 요청했을 때는 요청한 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99.9%가 요청하는 경우야. 예.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예. 이번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1번 위반권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 2번 시도지사 5명이에요.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가 믿는 사람 누구야? 2번에 공단하고 3번에 연구원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이 미심쩍을 때는 지가 직접 못 나서니까 시도지사에게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나머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정비구역에 분할하고 통합하고 결합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는 정비구역을 분할하는 거하고 결합하는 것만 있었거든요. 올해 새로 신설된 게 이번에 통합이에요. 연접한 정비구역은 통합할 수 있고 서로 떨어져 있는 곳은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 해제. 요거 생긴 지 이제 한 5년 됐는데 거의 매년 시험 나오고 있습니다. 해제. 1번은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하여야 한다요. 의무적 해제. 오른쪽 박스가 시험 문제죠. 1번 3년 동결체겠죠. 3년 내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동그라미 1번 추진위원회 2년, 2번 조합 3년, 3번 추진위원회 2년, 4번 조합 3년이야. 가로 안에 몇 년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2년하고 3년을 골라서 잘 써야 되는데 조합은 3년, 추진위원회는 2년이 나와요.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요.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요. 5년 가로치고요. 이거 5년을 4년으로 시험에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비법에서는 4년짜리가 없어요. 정비법에서 7년짜리 있나? 7년짜리? 아니, 우리 공법에서 시험 범위에서 7년짜리 있어요? 없어. 우리 공법 시험 범위에서 4년짜리 없다고요. 이건 노래를 불러 1년 내내 4년짜리 없습니다. 7년짜리 없습니다. 그런데 4년이라고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틀린 거지. 공법에서 7년짜리 없는데 7년으로 틀리게 나온 기출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보는 순간 거저 맞추라고 내준 거야. 7년짜리가 없어. 예. 6년짜리도 없어. 4년짜리, 6년짜리, 7년짜리 없다고요. 8년짜리 있나? 있어. 농지법에. 8년 이상 농업을 경영한 자가 인허할 때는 1만 제곱미터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 8년짜리.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짧은 기간이 이틀, 제일 긴 게 40년까지가 기간이 나와. 이틀, 3일, 4일, 5일, 6일 없고 7일, 그 다음에 10일, 14일, 15일 해가지고 기간 쭉 해서 1년, 2년, 3년, 5년, 8년, 10년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40년까지 기간이 나온다고 기간. 예. 그래서 이 기간이 들어가는 지문이 수십 개 지문이 나옵니다. 우리 공법에서요. 그래서 이 기간도 나중에 또 한번 또 외워야 됩니다. 기간을 또 외우고. 공법은 이렇게 기본적인 거 공부해 놓고 난 다음에 별도로 모아서 외울 거 굉장히 많아. 언제 국토부 장관이 나오는지, 언제 6명 시장 군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 읍장 면장까지 언제 나오는지 요거 한 번씩 또 외워야 돼. 일단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분류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60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60점. 예. 예? 그럼 60점 나오지 당연히 그러면. 예. 60점 합격이잖아요. 예. 그래서 5년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신청을 했던 구청장 등 광역시 군수와 자치구청장은 지정 신청했었잖아요.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지가 지정 신청해서 지정됐으면 해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해제 절차는 그냥 특별한 게 없으니까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350페이지 동그라미 4번 연장해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해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예. 2번에 정비구역 등의 임의적 해제가 있죠. 정비구역 등의 임의적 해제. 가로 1번에 해제 사유가 나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예. 1, 2, 3, 4번 4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요. 1번 과도한 부담, 2번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번이 핵심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자, 30%가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70%는 해제를 반대한다는 거지. 그래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왠지 과반수라고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할 때는 해제할 수 있다. 아니야. 이건 30% 이상이야. 30%.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자력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때 10년 이상 경과하고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인정되는 경우로서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할 때 이때는 해제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는요. 3번에 정비구역 등 해제 효력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바뀐 것이 다시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우리가 정비사업 중단됐을 때 뒷정리할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뒷정리 사업하는 뒷정리하는 겁니다. 예. 시작할 수 있다.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정비구역 등 해제 효력 보셨고요. 뒤로 넘기면 이제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이 나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됐을 때 첫 번째 효력이 이거고요. 두 번째가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구역 안에서는요.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의 일종이죠. 도시군 계획사업 즉 정비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행위 제한 보시면은요. 박스 안에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번 봤더니 용도 변경 나오죠. 이 똑같은 내용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나오거든요. 도시개발법에서도 개발행위 허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용도 변경 뒤에 대수선이 있었어. 여기는 없어. 예.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 아니야. 용도 변경할 때만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똑같아. 중목의 벌침 다 똑같아. 밑에 동그라미 2번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똑같아. 도시개발법 똑같다고요. 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1번 간이 공작물 설치, 경미한 행위. 경작을 위한 토지영질 변경. 지장을 주지 않고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단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똑같아 도시개발법하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번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분 쪼개기란 말 들어보셨죠? 예, 단독 주택을 부시고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세대 수만큼 분양권이 늘어나요. 예, 세대 수만큼. 1필지 토지를 분할해서 2필지를 만들었다. 분양권이 2개로 늘어나게 돼 있어. 물론 한 필지당 최소 9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지분 쪼개는 방법 2개. 단독 부시고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 1필지 토지를 2필지로 토지를 분할하는 거. 그래서 박스에 금지되는 거 2개 나오죠. 건축물에 건축하고 토지 분할. 토지 형질 변경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왜? 분양권을 갖다가 받으려고 멀쩡한 단독주택 부시고 예, 다세대 짓죠.
투기 수요 유입 방지하기 위해서 자, 3년 이내의 기간, 가로 1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다. 1번하고 2번 두 가지를 제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면은요. 예.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행위를 제한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처럼 계급이 높은 사람일 때는 중도위 또는 지도위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계급 낮은 시장, 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공법 보강 있죠? 예, 보강입니다. 예, 월요일 날 공법 보강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저 이날 뭐 다른 일 있었지만 제가 다 취소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합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법 작년보다 올해가 난이도가 상승을 했어요. 가끔 제가 이제 보강하겠다 그러면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내가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